3기에 주식회사 무궁은 자기 주식 장부가액 1,000원을 1,200원에 현금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문제에서 분기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무조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래를 보여주던 분기를 보여주던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세무일급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분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 분계.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분계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봤을 때 분계 지금 책에 나온 분계를 써보면 탑의 현금 1,200원 대변 자기 주식 1,000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1,000원 200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기 주식 처분하는 기본 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기업회계라는 건 기업들끼리 모든 기업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게 기업회계예요. 이 기업회계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기업회계에서는 지금 여러분 주식을 거래하는 거죠. 기업회계에서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손해보거나 이득 보는 금액들을 모두 다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자. 이게 기업회계 규칙이에요. 결국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자. 이게 기업들끼리 모두 다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딱 봐도 여러분들 우리 회사 주식 1,000원짜리를 1,200원 받고 파면 200원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타로 처분되는 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사 입장 분기고요. 계속 했던 것처럼 회사 입장 세법 입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현금 받는 건 똑같겠죠. 현금 회사 입장이든 세법 입장이든 현금 받는 건 똑같을 거고 대변에 자기 주식 1,000원짜리 없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자기 처분이 똑같습니다. 200원. 근데 뭐가 중요하냐? 세법에서는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봐요. 입금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수익. 수익을 다르게 부르는 말을 제가 입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파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수익, 입금 항목으로 보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업회계에서 정해놓은 수익 비용, 세법에서 정해놓은 입금 송금 많이 다르지 않다고요. 몇 개 정도만 조금 인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인식하기 조금 다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사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 1,000원에 사가지고 남한테 1,200원만에 팔았대요. 200원이면 진짜 이득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라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시험 때 정말 잘 나옵니다. 기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기타로 처분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한 70% 자기 주식 처분이익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좀 기타 처분하는 것 중에 비중이 좀 크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타로 처분되는 것은 뭐 때문에 처리하냐? 얘랑 예 돌려볼게요. 기타로 처분되는 거는 저 200원이죠. 제가 체크한 거 200원. 그렇죠? 200원.
200원을 인식하는 회사 입장이랑 세법 입장이랑 다른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뭘로 인식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렇죠? 세법 입장에서는요. 그냥 입금으로 인식했죠. 수익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회사는 자본으로 인식을 하고 세법은 입금으로 인식한다. 요 입장이 다른 게 기타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200원이라고 치면 200원이라고 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요 200원이 지금 저희가 위에서 200원 얘기하고 있죠. 요 200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200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난다고요. 인식하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200원을 어디서는 입금으로 보고 버는 돈이라고 보고 어느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회계급 때 배웠을 겁니다. 수익 항목들은 수익 그죠? 수익 항목들은 비용으로 빼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그 당기 순이익은 결국에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본의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요? 제가 당기 순이익이 있으면 당기 순이익이랑 소득 금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기 순이익이 있으면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배당도 해주고 직원들 돈도 주고 아니면 적립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날 직원들 또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얼마만큼 주자라는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하고 내년 2월 3월 정도에 실제로 그 결의했던 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당기 순이익이 내년 장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올해 장부에 있는 금액을 내년 장부로 넘기려면 재무상태표 항목이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올해 1,000원 벌었다. 내년도 1,000원으로 시작하나요? 아니, 내년은 빵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손익계에서는. 재무상태표는요. 올해 건물을 샀다. 내년에도 건물이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년 장부로 2월 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항목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원이 들어가서 소득금액이 200원. 요렇게 여기서 200원이 들어가는 케이스랑 그냥 회사는 뭘로 한다고요? 200원이 그냥 자본 잉여금 항목이었잖아요. 자본 항목. 그렇죠? 여기서 요렇게 200원 들어가는 거랑 보세요. 요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이런 식으로 자본으로 들어가는 항목인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했지만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이런 식으로 입금으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입금으로 봐도 어차피 소득금액으로 산출이 되고 이 소득금액은 자본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결국에 회사 입장이든 세법 입장에선 이 땅이든 자본의 금액은 동일할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쳐서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자본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거냐만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회사 입장이고요. 이게 거쳐서 들어가는 게 세법 입장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똑같이 돈 번 걸로 보자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 발행 추가금 다들 아시죠?
주식 발행 추가금.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발행 추가금 얘기했을 때. 만원 차변에 뭐 현금으로 2만원. 액면 금액보다 돈을 만원이나 더 받았죠. 그쵸? 요럴 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만원. 이렇게 불렀던 거 다들 아시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회사 주식의 기본 가격이 액면 금액 만원인데 우리 회사가 2만원이나 받았어요. 근데 이 만원은 여러분들 주식 발행 추가금 어디 항목이에요? 요거도 자본 이용 항목이죠. 그쵸? 근데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나 세법 입장이나 똑같아요. 둘 다 회사든 세법 입장이든 둘 다 주식 발행 추가금은 입금 항목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랑 조금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 발행 추가금을 만약에 나중에 결국 주주들에게 환급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주주들한테 고마워 하면서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주기적으로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비율만큼은. 그럼 봤을 때 우리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못 벌었으면은 주주들한테 뭔가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금액으로 줘야 됩니다. 주주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저번에 나한테 투자 더 했잖아. 너가 정해놓은 액면 금액보다 투자금 더 줬잖아. 그거 나 줘. 이렇게 시킨다고요. 국가 입장에서든 회사 입장에서든. 결국에 주식 발행 추가금은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받은 건 맞지만 결국에 우리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안 날 때는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는 돈입니다. 그래서 입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거 자기주처분이익은 주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냥 회사가 쓰는 겁니다. 회사가 먹는 돈이라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니까 자본이익금이라고 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네가 먹을 거잖아. 주주들한테 돌려줄 필요 없잖아. 그럼 그거 입금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처분하는 게 기타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는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뭐 이해하는 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책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만 분기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무 조정이라는 거 어제도 요거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있죠. 이 세무 조정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도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소득금액 주정학계표라는 거. 왼쪽에 가산 조정, 오른쪽에 차감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 조정을 파악할 때 여러분 제가 뭐부터 뭐라 했어요? 파악 시 요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험에서 분계 문제를 보여줄 때는 항상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보라고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보면 출제원이 낸 의도가 뭐냐. 그 수익과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는 이렇게 이런 의도로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100%는 아닙니다. 뭐 제가 이거는 문제 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도 여기 한글 파일에다가 80%라고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문제에서 이 분기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 보이나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든 게 기타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유보했던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유보했던 게 이런 거죠. 맞아요? 어제 유보했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여기 분기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뭐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이 있죠. 요거 보자마자 제가 비용을 잘라라. 송금 불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세무 조정을 찾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타로 처분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이게 세 문제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세 문제. 거래를 주고 세무조정을 해야겠죠? 그죠? 세무조정 할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이제 가장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세무조정 있나? 요건 없나? 요건 있나? 요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시험에서 이 거래 3개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정도 3개가 나오는 겁니다. 다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올바른 건가? 이건 잘못된 건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80% 정도는 1번, 2번, 3번 회사 분계를 보여줄 때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반드시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 그것들은 거의 다 불사립을 시켜라. 요게 여러분들의 시험의 키포인트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 딱 봐도 불사립 시킬 게 없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없는데. 되셨나요? 그래서 기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 조정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기타로 처분되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회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뭘로 인식했다고요?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했고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뭘로 인식했어요? 이제 세법은 요거는 입금이다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사 입장이랑 세법 입장이랑 인식하는 게 한쪽은 자본거래로 인식하고 한쪽은 손익거래로 인식할 때의 차이를 기타라고 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타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기타로 처분되는 것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무조정을 엄청 계속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가면 여기서 몇 개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 어제 했던 그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잡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험이니까 그런 가정을 주는 거지 회사 들어가서는 세무조정을 많이 하진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어렵긴 하겠지만 요 기타로 처분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기 주처분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로 처분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산입이죠? 자, 입금 산입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 많은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어제 설명했어요. 엄청 여러분 어제 11페이지나 설명했어요. 제가 쓰면서. 그렇죠? 어제 입금산이 여기였잖아요. 입금산이.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바라본다. 여기 입금 산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입금 산입이겠죠. 회사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바라보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입금 산입 얼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 200원만큼 소득처분 뭐라고요? 기타 요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됐어요? 제가 어제 유보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유보의 차이. 유보라는 건 제가 음,
이건 뭘까요? 유보라는 건 제가 회사의 자본금액과 세법상의 자본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유보로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기타로 처분하는 건 회사 자본금액과 세법 자본금액의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쳐서 가냐 요렇게 바로 가냐만 차이가 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처분하는 게 기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책이 있을 거죠. 그죠? 이 책이 엄청 두껍지만 여러분들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제랑 오늘인 거예요. 다른 것들 기억하면 금방 풀어요. 문제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제랑 오늘 뭐 소득처분 세무조정을 모르면 뒤에 아예 몰라요. 못 풀어요, 못 풀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100% 이해하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100% 이해하라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타로 처분되는 거 연습 한번 더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48페이지예요. 48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구는 국세 환급 가산금 1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분기한 걸 한번 뜯어보면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100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1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위에서 기타 처분하는 거 이거 하나 했을 때 여기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수익과 비용 중에 뭐 있어요? 잡이익이라는 수익이 있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수익이 나오던 비용이 나오던 불산입시키는 게 80%다.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회사 분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요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금 불산임이 튀어나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엄청 쉬운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세무조정이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회사 분기에서 수익 비용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들은 왜 좀 골치 아프냐면 요거 방금 저한테 세무이익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이라고 이제 세법 입장에서 인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타인 거 배운 거고요. 그렇죠? 요거는요. 국세 환급 가산금이 뭔지 알아야 기타라는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로 처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국세 환급 가산금이 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한번 보죠. 회사가 국가한테 여러분들이 뭐 세무 2급 배우신 분들이니까 다 뭐 알 내용일 거예요. 회사가 뭔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국가한테 뭐 줘야 돼요? 가산세 줘야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뭐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산세 1,000원을 냈다라고 칠게요. 됐죠? 그러면 회사는 분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1,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0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 겁니다. 회사는. 모든 회사가 그래요.
맞죠? 맞죠? 이게 회사 입장 분기잖아요. 회사 입장. 근데 세법은 또 다르게 봐요. 세법 우선은 뭐는 똑같아요. 돈준 보통 예금 똑같겠죠. 이게 달라질 수는 없겠죠. 보통 예금 1,000원. 근데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야 회사 니네가 잘못해서 낸 돈을 비용 잡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니네가 잘못해서 내는 돈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국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이해됐어요? 뭐 요거에 대해 나중에 배우니까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 소득 처분은 아직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똑같이 회사 입장, 국가 입장 이번에 보고 이번엔 요렇게 한다라고 칠게요. 아이고 요렇게. 그럼 뭐예요?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국가가 뭘 잘못했냐면 여러분들 뭐 국가든 뭐든 환급이라는 게 환급세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급세액은 돌려받는 거죠 회사가. 그러면은 환급세액도 여러분들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됐어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이렇게 보죠. 만약에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원래 환급세액을 국가가 저희 회사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됐어요? 근데 국가가 언제 지급했냐면 10월 6일 날 지급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원래 국가도 5월 1일 날 회사한테 환급해 줘야 되는 세금이 5월 1일 날 지급해야 되는 세금이 있지만 얘는 회사 국가가 늦어가지고 언제 지급했다고요? 10월 6일. 몇 개월 늦었어요. 거의 5개월 늦었죠. 그러면 국가도 똑같이 회사한테 미안해 하고 돈 줘야 돼요. 이거를 보상이자 성격이라고 불러요. 미안해 하면서 주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뭐 줘야 돼요? 원래 줘야 되는 환급세액에다가 뭐 준다고요? 보상이자를 준다고요. 됐어요? 이 보상이자가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국가한테 이렇게 주는 가산세, 세법 입장에서 비용을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고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비용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국가는. 그거 보세요 이번엔. 국가 입장에서 이번에 지네가 잘못해가지고 회사한테 뭐 줄 거라고요? 보상이자 국세환급 가산금 준다라고 했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회사는 수익을 잡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국가 이상하잖아 여러분. 수익 잡으라고 하면 야 회사 너네가 잘못해서 내는 거는 비용 잡지 마.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내는 건 수익 잡아.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타로 처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타는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문제가 나왔다가 무조건 기타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셨을 때 문제를 써보면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잡이익 1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세법 입장 그리고 세무조정까지 제가 항상 수익이 나오면 회사 입장 분기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항상 불산입을 먼저 시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입금 불산임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얼마요? 국세 환급 가산금 가산금이라는 100원 됐어요. 세법 입장에서 뭐는 똑같아요? 회사가 차변에 현금으로 받는 건 똑같겠죠. 근데 대변에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뭐 기타로 처분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거치거나 다이렉트로 들어가거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회사 입장에서는 그 국세환급 가산금 100원을 1번으로 인식한 거예요? 2번으로 인식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1번인 겁니다. 왜요? 자비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했잖아요. 됐어요. 하지만 세법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준 거니까 수익 잡지 말아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 몇 번으로 들어가는 얘기요? 2번으로 인식하는 얘기입니다. 세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1번으로 인식하냐 2번으로 인식하냐 차이가 나는 게 기타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도 똑같이 대변에 자본의 증가 항목으로 100원 요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로 처분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자본거래로 인식하고 한쪽은 손익거래로 인식할 때 차이가 기타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회사는 손익거래로 바라봤지만 세법은 손익 수익 잡지 마. 이걸 자본거래로 인식해라. 이런 인식 차이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유보처럼 막 분기가 막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랑 세법이랑 계속 제가 뭔가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 차이, 한쪽은 손익거래를 보고 한쪽은 자본거래를 본다라는 인식 차이가 날 때 기타라고 처분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는 게 기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기타로 처분되는 거는 잘 나오는 것들이 방금 했던 자기주식 문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국세 환급 가상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시험 문제, 기타 처분 문제의 단골 문제예요. 아시겠죠? 뭐 다른 기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기타가 나오더라도 그 다른 기타는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기타가 요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제가 요런 세부 조정 여러분들 몇백 문제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몇백 문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해 100% 못했다 상관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게 기초지만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라는 처분이 있구나. 기타라는 처분은 뭔가 한쪽은 손익거래 한쪽은 자본거래라는 인식하는 차이가 날 때만 기타로 처분하는구나. 기타로 처분하는 건 몇 개 없으니까 기억하는 게 좀 좋겠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자기주식 처분 문제, 요거에서는 방금 입금산입이라는 가산조정 기타였고요. 방금 국세환급가상금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차감조정 기타였죠. 그래서 요거랑 동일하게 가산조정에도 기타라는 처분이 있고 차감조정이라도 기타라는 처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요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제가 어제 프로그램 보여드렸을 때 요거 제가 여기 법인 조정 들어가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써볼게요. 방금 했던 국세, 환급, 가산금, 100원. 기타 몇 번이에요? 3번 맞아요? 3번. 요런 식으로 소득처분에 요렇게 차감 조정에는 소득처분이 요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산조정 오케이 둘 다 있는 거 알았어. 차감도 둘 다 있는 거 알았어. 근데 왜? 가산조정에 3번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조정 보시면 제가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원 얘기를 했었죠. 그쵸? 소처분 뭐였어요? 기타. 근데 기타 말고도 저희가 안 배웠던 요런 것들이 있다고요. 딱 봐도 차감 조정에는 없었는데 여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소처분을. 아시겠죠? 하지만 저희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한 60, 70%? 70%가 유보.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게 한 25%, 기타가 5%요 정도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많이 연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연습하는 것만 조금씩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9페이지에 밑에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사회 유출 49페이지에 사회 유출은 잠깐 쉬었다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소수본입니다. 사회 유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출. 사회 유출. 유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 돈을 썼다. 여러분들 유출이라는 단어 아마 일상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유출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들어봤을 때 유출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똑같아요. 여기도 유출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쓰면 안 될 돈을 회사가 썼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유출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주식회사 무궁은 주주의 개인 차량에 1,000원을 휘발유를 주유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여러분들 4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49페이지 하단에 예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 분기해 보니까 차변에 차량 유지비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죠? 근데 보셨을 때 여러분들 딱 봐도 이 1,000원은 원래 회사가 쓰면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입니다. 주주의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왜 회사가 써요? 주주 지 돈으로 써야지. 맞아요. 근데 주주의 개인 차량에 회사 돈을 1,000원 써버린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했대요. 국가가 냅둘까요? 안 냅두겠죠. 국가는 야 그거 왜 주주의 개인 차량을 니네 돈으로 썼냐? 그거 비용치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시킨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봤을 때 세법에서는 요 차변 약간 기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와보죠. 이렇게 볼게요. 1,000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1,000원.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돈을 쓴 거예요? 번 거예요? 돈을 쓴 거죠. 그렇죠? 지금 차량 유지비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손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본의 감소로 표현하거나.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1,000원을 여기서 1,000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1,000원 되거나. 방 기타랑 비슷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봤을 때 회사는 1번으로 한 거예요? 회사는 2번으로 한 거예요? 회사는 1번으로 한 겁니다.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비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세법은 그거 비용 안 되라고 한다고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주주의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썼으면 세법은 야 이거 안 된다고 하지만 국가가 야 그거 자동차 기름 다시 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동차 기름 넣은 거 다시 빼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야 그거 너 회사는 비용으로 잡았지만 이거 안 돼. 그냥 자본의 감소로 표현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취지가 비슷비슷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당기순위 소득금액은 결국에 자본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들어갈 거냐 요렇게 바로 감소를 시킬 거냐의 차이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감소를 시키던 1번으로 돌아가던 2번으로 다이렉트로 감소시키던 자본이 감소 1,000원 되는 건 똑같아요. 또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이 똑같다고요. 기타랑 똑같이. 아시겠죠? 세법은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고요? 자본의 감소를 표현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부당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쓰면 안 될 돈을 써버렸다. 얼마요? 1,000원이요. 대변에 현금은 똑같겠죠. 네, 현금. 근데 기름 빼라고 하고 주유소 가가지고 1,000원 환불해 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돈 준 거는 똑같지만 요 뭔가 비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자본의 감소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보셨을 때 세무주정. 제가 항상 세무주정을 가장 빨리 풀 때는 회사 입장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죠. 제가 웬만하면 회사에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잡았을 때 그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인정하지 않겠다가의 정답이 80%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뭐예요? 손금, 물살림이 나오겠죠.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이 사회유출을 손금 산입이라고 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뭔가 잘못된 유출된 금액을 파악하는 게 사회유출이니까. 맞나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산조정에는 사회유출, 송금불산입이라는 거는 사회유출이 있지만, 차감조정은 사회유출이라는 처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쓰면 안 될 돈을 써버렸는데, 손금으로 산입해준다. 이상하잖아요. 됐나요? 아니, 요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이 차감조정에는 그런 사회유출한 처분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송금불산입 차량 주주 개인 차량 주유비에 대해서 1,000원. 맞아요? 1,000원. 그래서 소득처분은 뭐라고 잡아요? 요거를 사회유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유출이라고 잡습니다. 사회유출. 사회유출이라고 잡는데 이 사회유출 안에 종류가 많아요. 종류. 제가 종류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종류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회유출의 종류를 한번 뜯어보면 유형을 뜯어보면 1번 중요합니다. 1번 사회유출이 배당, 2번 사회유출이 상여, 3번 사회유출이 기타 사회유출, 네 번째가 기타 소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저는 사회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사회유출이라고만 처분하지 않고 사회유출 안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배당으로 처분할 때는 귀속자가 주주일 경우, 귀속자라는 건 요 돈을 쓰게 했던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요 돈을 쓰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주주 맞나요? 그래서 요 사람은 배당이라고 처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상여를 처분하는 건 귀속자가, 상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직원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 부릅니다. 사용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업원을 다르게 부른 말이에요. 종업원. 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거는 귀속자가 다른 사업자.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소득은 귀속자가 이외의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 차량 유지비가 만약에 주주가 아니라 직원의 큰아빠래요. 직원의 큰아빠는 배당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상여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외의 자가 혹시나 귀속자일 때는 기타 소득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험은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 유출 중에서 요 3개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굳이 사회 유출을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주의 개인 차량을 누가 썼다고요? 주유비를 회사가 쳐넣어서 줬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비용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 입장에선 그 1,000원을 주주한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에 이미 들어간 기름을 뺄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배당이라고 딱 처분한 다음에 아무런 행위를 안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 그냥 회사 돈 막 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야 주주가 그렇게 써버렸다고 이거 배당이라고 처분해.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 관련된 소득세를 걷어서 국가한테 내라고 해. 이렇게 시켜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회 유치라는 처분은 그냥 처분했다라고 끝이 아닙니다. 처분하고 나중에 그 처분된 금액에 따라서 세금까지 내야 돼요. 왜요? 쓰면 안 될 돈을 써버린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회 유치라는 처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관해서 쉬울 수가 있는 게 귀속자를 보여줄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때는 뭐 자기 처분이 어제 토지 취득세 뭐 그런 얘기였지 귀속자라는 건 안 나왔잖아요. 누구 잘못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회 유출은 귀속자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풀기 그나마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근데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출자 임원 얘는 뭐예요? 주주도 되는 사람이고 임원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쓸데없이 회사 돈을 써버렸을 때 배당으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여로 처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쓴 이유가 항상 처분할 때는 아래 거로 처분하자.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주의 임원인 사람은 뭘로 처분하는 거예요? 상여.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딱 이렇게 4가지의 순서로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순서가 유리해요. 왜 아래 거를 처분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유입니다. 배당은 여러분들 세율이 14%밖에 안 돼요. 근데 상여는 여러분들 근로소득 배웠잖아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할 때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42%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돈을 써버린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율이 큰 아래 걸로 처분을 시키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아래 걸로 처분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유출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사회유출도 많이 연습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겠지만 사회유출이 가장 쉬울 거예요. 가장. 기속자가 등장을 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몇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뭔가 쓸데없는 돈이 나간 건 분명하대요. 근데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쓸데없는 돈이 나가긴 나갔는데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럴 때는 관리를 못한 대표자 잘못이다라고 해서 대표자 상여라고 처분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표자 상여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어차피 저희 시험은 그냥 상여예요. 됐어요? 그럼 요런 꼴이 나는 겁니다. 대표자, 경영자 이렇게 똑똑거려서 들어가요. 회계팀 부장이 들어가서 사장님 연봉이 1억이십니다. 1억이시니까 1억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알았어.
근데 그 회계부장이 죄송한데 저희가 사유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기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대표자님 이름으로 처분한 게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는 연봉이 1억이지만 처분된 것까지 6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는 쓸데없는 돈 쓰지 마 이런 규정이에요. 사유 유출은. 쓸데없는 돈 썼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시킬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요것도 그냥 이론 대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론 대비. 실기에서는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반드시 귀속자를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게 중요해요. 반드시 기타 사유 유출을 처분하는 경우. 요거는 뭐냐면 실질 귀속자를 밝히기 어렵거나 요것처럼 여러분들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딱히 누구 잘못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기타 사유유출 이걸로 처분하자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세법 배우셨었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세법 배우도 무조건 뭐가 있었어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요거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요 내용이면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이다 라고 딱 세법에서 규정을 해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의미만 생각해 보세요. 의미만 이런 겁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문제 풀어드리고 소득세 문제 풀어드렸을 때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 뭐냐면 그냥 이름 그대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예요.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기부를 하면 회사의 국가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규정이에요. 나중에 저랑 뭐 기부금 파트에서 공부하겠죠.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 기부하면 당연히 비용을 인정 안 해주겠죠. 이게 대표적인 경로당, 노인정 이런 곳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경로당에 돈을 쓴다라고 해서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경로당에 기부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국가는 경로당에 기부하면 비용으로 인정 안 돼라고 딱 규정을 정해놨다고요. 여러분 이거 딱히 누구 잘못한 거 없죠? 이럴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딱히 잘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기타 사유주 이런 식으로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반드시 기타 사유주를 처분하는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51페이지 맨 하단에 반드시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는 경우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있을 겁니다. 있나요? 그래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안 내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막 틀리진 않아요. 근데 외우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이 아니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은 아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타 사유치를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아시는 분들은 바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마 문제 풀 때마다 여기에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다가 반드시 암기라고만 써놓을게요. 아시겠죠?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무조건 외웠어요. 이 외운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묻지도 말고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세법에서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반드시 기타 사유치를 처분하는 경우를 좀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미리 외우셔도 되고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미리 외우면 그냥 진짜 외우는 꼴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저랑 천천히 하시면서 제가 요게 기타 사유 줄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만 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